좋아요 천재 탐정시 이 탐정 도전은 3단계가 있어요. 각각의 다음 수수께끼는 이전 것보다 더 어려워요. 끝에 가서 여러분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열심히 집중해서 가진 모든 탐정 기술을 사용해야 해요. 1단계. 안토니는 대학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마을 남쪽에 살아요. 마크의 집은 북쪽에 있고 조금 더 가까워요. 딱 10분 거리죠. 이들의 강의는 같은 시간에 시작되고 이 둘은 항상 수업 가는 길에 공원에서 만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대학 건물에서는 보통 누가 더 멀리 있을까요? 이들은 같은 곳에서 만나요. 그건 둘이 대학 건물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걸 의미하죠. 한 남자가 일주일에 적어도 여러 번 해외여행을 했다는 것을 밀라노 공항 세관원들이 알아차렸어요. 세관원들은 그가 밀수꾼이라고 의심했지만 뭘 밀수하는지는 알 수 없었죠. 그는 늘 여행 가방이나 손가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금지품이나 비싼 건 없었어요. 그러나 몇 달 후 새 세관원이 팀에 합류했을 때 미스터리가 풀렸죠. 남자가 밀수하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디자이너 가방과 여행 가방을 밀수하고 있었어요. 형사 댄 카를로스는 자신의 시계를 훔친 범인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댄은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못 봤어요. 병원 건물로 달려가 안으로 사라져버렸어요. 형사가 문으로 달려갔을 때 그는 환자를 진찰하는 2명의 의사를 보았어요. 둘 중 하나는 자기가 찾고 있던 범인임에 틀림없죠. 하지만 누구죠? 왼쪽에 있는 여자예요. 청진기의 이어피스가 귀에 있지 않았거든요. 에밀리는 어려운 시험을 멋지게 합격했어요. 하지만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그녀의 교수님은 에밀리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한동안 논쟁을 벌인 후 그들은 타협점을 찾았죠. 만약 교수가 주는 수수께끼 하나를 에밀리가 풀면 그녀는 높은 점수를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교수님이 그녀에게 건네준 종이에는 집이라는 단어 하나만 있었어요. 에밀리는 답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죠. 뭘까요? 이 경우 색이 중요해요. 답은 온실입니다. 어린 아담은 그의 형 필립이 생일 선물로 돈을 좀 받았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아무리 아담이 열심히 노력해도 그 돈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필립이 없을 때 아담은 형의 방에 몰래 들어갔죠. 돈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담은 지도를 발견했어요. 형이 정원에 현금을 숨겨뒀어요. 아담은 T자 설명을 따랐죠. 왼쪽으로 10걸음, 오른쪽으로 15걸음, 그런 다음 앞으로 8걸음. 여기 있나봐요. 아담은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는 2시간을 허비하고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필립이 동생을 속인 걸까요? 아담의 걸음은 형의 걸음보다 폭이 훨씬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곳을 파고 있었던 거죠. 2단계. 한창 일하는 중이었고 헬렌은 그녀의 사무실에 있었어요. 갑자기 집 보안 시스템이 안에 누군가가 있다고 알렸어요. 그녀는 경찰을 불렀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쟁자들이 침입자를 보낸 거라고 확신했죠. 헬렌은 침입자가 새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가 든 메모리 카드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했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에 진짜 한 남자가 있었어요. 경찰이 그를 수색했지만 메모리 카드는 찾지 못했어요. 삼켰을 리는 없어요. 그렇다면 카드는 어디에 있을까요? 경찰이 그를 잡았을 때 그 남자는 몰래 메모리 카드를 한 경찰관 주머니에 넣었죠. 수색을 당한 후 범인은 카드를 다시 손에 넣었죠. 스키 리조트의 매니저가 실종됐어요. 경찰은 호텔에 묵고 있는 3사람을 의심하고 있어요. 불행히도 아무도 이 사람들을 찾을 수 없었어요. 아마 스키를 타며 내려가고 있겠죠? 경찰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그들의 방을 조사하기로 합니다.
용의자들의 물건을 보고 매니저의 실종 배우에 누가 있는지 말해주세요. 조예요. 그는 따뜻한 옷이나 겨울 스포츠 용품과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죠. 그가 휴양지에 놀려고 온 건 아니란 거죠. 부유한 여행자인 제이슨은 해변에 있는 작지만 비싼 호텔에 머물렀어요. 강풍급의 강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정전이 일어났었죠. 온 지역이 암흑 속으로 빠졌어요. 사람들은 적어도 2시간 동안 전기 없이 지냈어요. 문제가 마침내 해결되었어요. 하지만 제이슨은 소란을 틈타 누군가가 현금으로 가득한 그의 지갑과 자신의 모든 신용카드를 갖고 갔다는 걸 알게 되었죠. 경찰이 도착해서 그 시간에 호텔에 있었던 사람들을 신문했어요. 접수원인 저스틴은 형사에게 자기는 지하실에 있었다고 했어요. 비상발전기를 가동시키려고 했었다네요. 불행히도 성공하진 못했죠. 다른 사람인 니콜은 자신은 정전이 일어나기 1시간 전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기진맥진했죠. 몇 개의 초에 불을 붙이고 짐을 풀고 씻고 잠자리에 들었대요. 호텔 기사인 그레고리는 공항에 있었다고 했어요. 새 손님이 도착해서 데리러 갔대요. 경찰은 누가 거짓말하는지 바로 알아냈죠. 여러분도 알 수 있나요? 심한 폭풍 때문에 정전이 일어났죠. 그리고 비행기는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날씨엔 비행하지 않죠. 그렇다면 비행기로 사람이 어떻게 도착할 수 있나요? 그레고리가 거짓말을 한 거죠. 22세기에 로봇은 사람들 틈에서 사는데 이건 특별한 일도 아니죠. 하지만 가끔 사람을 너무 많이 닮아서 형사들의 일을 더 어렵게 만들죠. 바로 이번처럼요.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인 에릭 블랭크는 3명의 용의자 중 누가 신원도용 죄를 저질렀는지 밝혀야 해요. 그는 범인이 로봇이란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아닌 건 누구죠? 가운데에 있는 여자예요. 목 옆에 USB 포트가 있네요. 3단계. 마리아는 매우 중요한 스포츠 경기에 참여해야 해요. 하지만 행사가 있기 며칠 전 그녀가 사라졌다는 걸 그녀의 남자친구인 키스가 알게 되었어요. 그녀가 남긴 건 쪽지뿐이었어요. 미안해, 떠나야 했어. 우린 서로 다시 만나지 못할 거야. 내 언니 제니에게 전화해줘. 전화번호는 2121-736362야. 메시지를 받고 혼란스러운 키스는 경찰서로 갔어요. 제 생각에 마리아가 강제로 끌려가서 강제로 이 쪽지를 쓴 것 같아요. 그녀는 외동이고 언니는 없어요.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어요. 실종 배후에 있을 만한 3사람을 찾았죠. 마리아의 경쟁자인 셰럴은 경기 전에 쉬면서 자신의 엄마 집에 있었다고 했어요. 셰럴의 코치인 아론은 경찰에게 체육관에서 모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코치인 카일은 몸이 좋지 않아서 침대에 있었다고 했어요. 마리아가 어디 있는지 누가 알고 있을까요? 그녀의 쪽지. 그녀가 쓴 건 전화번호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녀는 범인의 이름인 아론을 암호화한 거예요. 아론, 저딴 코치가 어딨어요? 자넷에겐 꿈이 있었어요. 그녀는 교수님의 조교가 되고 싶었죠. 그 남자는 유명하고 재능이 있는 과학자였어요. 교수는 자넷이 똑똑하단 걸 알았죠. 하지만 그 일자리를 제안하기 전에 그는 그녀를 시험해보기로 결정했죠. 교수님은 그녀를 2개의 방이 있는 집에 데려갔어요. 완전히 격리된 방이었죠. 한 방에는 스위치가 3개 있었어요. 다른 방에는 3개의 전구가 있었어요. 자넷은 스위치가 있는 방에 있어야 했어요. 그녀는 다른 방에 딱 한 번만 갈 수 있어요. 각 전구가 어떤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야만 했죠. 그녀는 이 일을 용케 풀었죠.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스위치를 누르고 잠시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껐죠.
그런 다음 두 번째 스위치를 켜고 전구가 있는 방에 들어갔죠. 전구 하나가 켜져 있었는데 두 번째 스위치에 연결된 전구였죠. 자넷은 남아있는 전구들을 만졌어요. 따뜻한 것은 첫 번째 스위치에 연결된 것이었고 차가운 것은 세 번째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죠. 카일은 아파트 6층에 살아요. 한 번은 그는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는 그의 맞은편 건물 8층에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창문을 열고 엄청난 힘으로 뭔가를 던졌어요. 1분도 안 돼서 카일은 벌떡 일어나 구급차를 부르러 달려갔어요. 그들은 곧 도착했고 그 여자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그 여자가 창문 밖으로 뭘 던진 걸까요? 부메랑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똑똑하다고 말한 적 없어요. 또 다른 글자 조합 수수께끼를 풀어보고 싶나요?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걸로요. 이걸 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숫자가 많을수록 안전하다. 첫 번째 단계를 통과했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논리적 기술을 갖고 있어요. 더 많은 탐정 영화를 본다면 여러분의 관찰 능력이 더 날카로워질 수 있어요. 2단계를 통과했다면 축하해요. 당신은 아마 튼튼한 사고, 분석적 사고 능력을 갖고 있을 겁니다. 세부 사항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세요. 만약 3단계를 다 넘겼다면 와, 대단해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여기에 도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느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